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1일 새벽 4시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갖는 날입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시간쯤 되는 긴 비행 시간을 거쳤는데도 아주 힘있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세계적 공장을 구경하고 두 분이 기자들 앞에서 간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위대한 능력 덕분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큰 소리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문재인 시절의 그 지긋지긋하고 는들이 나는 한미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서로 악수를 하고 한 20초 동안 손을 놓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흔히 하는 말로 화학적 반응이라고 그러죠. 케미가 있는 그런 인간적 관계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안도했다는 느낌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국이 안전하다, 한미관계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우리는 안심하고 할 수 있겠구나, 북한의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게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킨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한 다음에 했던 말,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줄 생명줄을 하나 만들었다 하는 그 연설이 귀에 쟁쟁합니다. 한편 쓴웃음이 나는 사건도 요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정말 기분 좋은 웃음도 나왔고 또 쓴웃음, 요사이 한동훈, 고민정 두 사람의 설전이라고 할까요? 그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한 2, 3일 사이에 수백만 회수를 기록했는데, 그걸 지켜보면은 고민정 의원의 무식, 특히 헌법에 대한 무식, 그 무식을 듣기 위한 억지가 너무나 역력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냥 차분하게 원리 원칙대로 답변만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말을 잘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또 보입니다. 워낙 질문이 엉터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모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접어야 될 텐데, 그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 용기라고 그럴까요? 이거 아마 몇십만 표 날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우선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도 한번 선웃음을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이거 꼭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막판에 써먹은 게 가미가제 특공대입니다. 비행기를 몰고 가서 미국 군함에 들이받아 가지고 장렬하게 산화하는 그런 무모한 거죠.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것은 그 연료를 원웨이 티켓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연료는 주지를 않습니다. 가서 그냥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가미가제 특공대는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게 별로 성공한 전략도 아닙니다. 그건 일단 가미가제 특공대 전법을 쓰면은 그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정 의원의 어제 질문을 보면서 민주당이 요사이 패닉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역사상 볼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10%포인트 떨어졌고 이번 주에는 2%포인트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2주 사이에 12%포인트의 급락,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바로 그 한동훈 당시는 장관 후보자를 추궁했던 철험회 사람들 아닙니까? 철험회 국회의원들. 그런데 요사이는 바보 철험회로 불리죠. 고민정 의원이 그 후속 타자가 됐습니다. 이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예산과는 별 관계없는 질문을 한 것부터가 이게 잘못된 거죠. 지난 1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한 15분 동안 질문을 합니다. 답변 시간까지 합치면은 처음 질문부터가 이게 당당하지가 못해요. 본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아무 의미가 없는 듯이 보이는 주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함정을 깔아놓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말려들지를 않아요. 한동훈 장관이 요즘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 장관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고민정 의원의 지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격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더구나 또박또박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말은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고 발음이 정확해요. 고 의원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백운규 당시 장관 등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발전사 4곳의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5년 전입니다. 자유한국당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3년 4개월 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정을 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한 장관은 몇 년 전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됐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교정해 준 거죠.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길어봤자 5년 이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힘들죠. 길어봤자 5년이라고요? 그럼 5년도 길지 않다는 겁니까? 그래서 한 장관은 3년 내지 4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고 의원은 재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아니 수사를 3년 4년 끌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 편 수사니까 3, 4년도 너무 빠른 수사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후 권력이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죽은 권력이라는 보통 잘 안 쓰는데 죽은 권력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고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 갖고 계시지요? 라고 물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질문이 성립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말려들 것이라고 봤는데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한다. 산 권력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수사한다. 그걸 이제 깔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장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죽은 권력이요?
라고 되물었지만 고민정 의원은 태연하게 예, 끝난 권력이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명답을 했습니다.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고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뒤 문답이 이어진 뒤에야 본론을 꺼내들었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것입니까? 한 장관이 이미 수사 중이라는 취지로 답을 하자 고민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을 했고, 한동훈 장관은 수사에는 소환 조사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법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헌법 제84조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유명한 조항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헌법상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통령 은혜했으니까 대통령이지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질문으로 한 겁니다. 질문이 완전 엉터리 질문이죠.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한 장관은 법 이론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장관은 아니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까지 포함하느냐고 물으니까 법 이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고 의원은 해석을 묻는 것이라고 했고, 한 장관은 현직 대통령 본인이라고 답했습니다. 고 의원은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거냐며 범인을 다시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에게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아니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면 대통령으로 해석해야지 대통령의 범위는 또 뭡니까? 한국에 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부인도 대통령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은 되었는데 질문의 정확한 의도는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기자들이 그렇게 토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저 법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본인을 말하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제가 답을 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통령 아마 이런 의도겠죠. 대통령과 부인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억지가 있습니까, 세상에? 고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는 말씀 하셨죠? 라고 물었더니 한 장관은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재차 그 말에 동의하느냐고 물었지만 한 장관은 검사는 그냥 법에 따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음에도 답을 잘 못하시네요 라고 또 공박을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이렇게 비꼬입니다. 채널 A 사건, 채널 A 사건에 대한 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채널 A 사건이라는 것은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짜고 당시의 여권 민주당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했다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 이건 완전히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켜서 검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한동훈 검사와 언론사 검언 사건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가만 보니까 이게 검언 사건이 아니고 요사이는 권언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즉 문재인 정권과 권언 사건. 여기서 언은 누구냐? MBC입니다. MBC가 짜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금은 유착 사건이라고 이미 거짓말로 밝혀진 걸 또 그 용어를 그냥 쓰는 겁니다. 당시 한 장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수사로 괴롭힘을 당하면 힘들다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성 질문으로 들렸다는 게 기자가 옆에 붙인 해설입니다. 한 장관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심경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심경이요? 글쎄 뭐 이렇게 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힘들진 않으셨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개인 문제라서요 라고 또 넘어갔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 함정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요 다음에는 무슨 질문이 들어올 것이다 한 몇 수를 앞에 잃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감상을 물어보시면은 개인 감상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 의원은 장관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옵니까? 심경을 물었는데 그게 답을 못하시고 장관으로서는 부처에 있는 여러 공무원과 국민들 마음까지 읽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야, 이 정도 나오면은 이거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아니, 장관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습니까? 장관이 국민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죠. 그건 무슨 뭐 이상한 심리요법을 쓰든지 해야지. 이어서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굉장히 드라이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공감력. 아니, 국민의 마음을 잃지 못한다고 공감력이 없다고 하면은 이 5천만 국민들 중에서 고민정 의원 한 사람 빼고는 다 공감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남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으며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드라이하다고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의 마음을 읽으려고 권력을 가진 장관이 노력을 하면은 그때부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전체주의가 사람의 심리에 대한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독재가 북한 노동당의 이 전체주의 독재입니다. 왜냐? 이 독재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감정을 느껴야 된다, 저렇게 감정을 느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독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한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한다,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보면은 평양 사는 사람들은 다 이거 영화 배우입니다. 웃을 때는 웃고 그것도 집단적으로 수십만 명이, 울어야 할 때는 또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웁니다. 감성 독재, 감정 독재, 이게 전체주의의 끝장입니다. 지금 공감력 운운하는 이 고민정 의원의 머릿속에 북한 노동당 정권의 선전선동 수법에 대한 이해가 이 부분은 상당히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왜 그렇게 공감력이 없느냐고 하니까 한 장관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고 했어요. 뭐 그 이하는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답을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히 밑줄 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찍겠습니까? 한 100만 표 날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추산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고민정 의원이 질문을 하면 참 난감하겠는데, 저의 개인적인 추산에 의하면 고민정 의원이 한 100만 표를 날렸다. 감사합니다.